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 시진핑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기에 앞서 백악관 NSC 대변인 존 커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상태에서 적대 행위 중단은 러시아의 정복을 비준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는 러중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평화 이니셔티브가 나온다면 워싱턴은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세를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일부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전쟁을 멈출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존 커비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모두 반환하고 철수하라는 얘기인데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합니다. 게다가 국제형사재판소를 자주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만들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은 당분간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존 커비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세계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훼손하고 규칙을 다시 만들기 위해 뭉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이 구축한 규칙에 의거한 국제질서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첨언하자면 규칙에 의거한 국제질서라는 표현은 웃기는 겁니다. 거창한 것 같지만 별게 아닙니다. 여기서 규칙은 미국이 정한 룰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말 안 들으면 니들 죽을 줄 알아. 이게 소위 규칙에 의한 국제질서입니다. 한편 중국은 러우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12개 항목의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중국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양 당사자가 적대 행위를 자제하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는 바이든이 적절한 시기에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뒤에는 바로 베이징에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의 마크롱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는 우크라이나의 포탄 지원 요청을 단칼에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공이 나서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브릭스가 뭉치고 있으니 미국으로서는 환장할 노릇입니다. 룰라는 이번 방중에 240명이나 되는 기업가들을 동반합니다. 반면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브라질은 기술과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인데 20개 프로젝트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은 인구만 해도 2억 1,600만 명입니다. 브라질은 축구볼만 잘 차고 삼바 춤만 추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구 자원 대국입니다. 룰라의 이번 방중은 중공의 라틴 아메리카 시장 진출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공의 외교 성과는 눈부십니다. 기존의 지정학적 프레임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중공이 하는데 뭐 되겠어 하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공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화해를 성공적으로 중재한 뒤 중동과 페르시아의 두 나라는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살만 빌 압둘 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리야드에 초청했습니다. 7년 만에 외교 관계를 회복한 두 나라는 외교장관 회담도 계획 중입니다. 라이시 이란 대통령실의 부실장 모하마드 잠시드는 살만 사우디 국왕의 초청 서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사우디 국왕이 두 형제국의 협의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형제국이라는 표현이 놀랍습니다. 오랜 시기 밥먹겠던 두 나라가 갑자기 형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우디 국왕이 두 나라 간 강력한 경제, 지역적 협력을 촉구한 데 대해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반갑게 화답했다고 잠시디 부실장은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는 라마단 성월에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영사관도 개설하기로 했다고 스푸트니크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에이드 알피트르 사우디 외무장관이 영사관 개설을 즈음해 다마스커스를 방문합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 UAE를 방문했습니다.
아사드는 아부다비 공항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히안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아사드는 UAE와 관계 정상화와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과거 6년 동안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대적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됐습니다. UAE는 반시리아 동맹에서 벗어나 다마스커스와 화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중동 지역의 정세를 러시아와 중공이 지금 앞장서서 갈아엎고 있습니다. 아사드가 독재자라는 내러티브도 알고 보면 다 미국과 서방의 농간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뉴스에 부화뇌동하는 국가도 있지만 내막을 아는 국가는 그러거나 말거나 차분했습니다. 필리핀 매체 필리핀 선데이 인콰이어입니다. 푸틴에 대한 ICC의 체포명령에 대해 러시아는 관할 건이 없다면서 조롱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푸틴 대통령과 함께 체포명령이 내려진 러시아의 아동권리원 마리아 르보바 벨로바의 사진도 게재했습니다. 위험 상태에 있는 돈바스의 어린이들을 대피시킨 르보바 벨로바는 사실 자신이 낳은 자식 5명에 입양아 4명을 양육하는 훌륭한 여성입니다. 필리핀 매체도 이런 훌륭한 여성에게 무슨 아동 납치 혐의를 씌우냐면서 ICC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필리핀 언론이 한국 매체보다 훨씬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주말 동안 크림과 마리우폴을 방문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신축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면서 일일이 재건 과정을 챙겼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예고 없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과도 만났습니다. 그를 TV에서나 봤던 주민들은 파안대소하면서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앞으로 더 친해지자면서 스스럼 없이 덕담을 건넸습니다. 얼굴 표정에 다 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입주민 가정 방문도 하면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를 챙겼습니다. 입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뜻밖의 주택 선물을 받았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복원된 마리우폴 필하모닉 콘서트홀도 방문해 직접 관객석에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보에 대해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ICC의 체포영장을 의식했다는 식으로 마구 가져다 붙여 해석했습니다. 이건 그냥 망상입니다. 푸틴으로서는 서방이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체포영장 따위는 화장실 휴지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은 마리우폴에서 직접 차를 몰면서 측근으로부터 도시 재건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운전을 직접 하면서 도로의 노면 상태나 교통 신호등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아주 잘 닦았다고 칭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마리우폴에 이어 로스토프 온 돈의 러시아군 사령부도 시찰했습니다. 그는 게라시모프와 수로비킨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게라시모프가 푸틴 대통령에게 얼마나 시간이 나시느냐고 묻자 당신네들 필요한 만큼 시간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